청년들의 정치 한판. 네, 우리 지역의 시사 정치 이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청년들의 정치 한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여준성 더불어민주당 원주갑 지역위원장,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여준성 위원장님께서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원주갑 지역위원장 여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대선, 끝나가지고. 네, 요즘 좀 쉬었습니다. 선거운동 때문인가요? 네. 어떻게 좀 보내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네, 며칠. 네. 당분간은 좀 쉬었다가 다시 좀, 기지개를 펴실 생각으로 쉬고 계시고, 그 전까지는 굉장히 바쁘셨죠? 예, 선거운동을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렇게 또 열심히 하셨고 최재민 의원님께서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재민 도의원입니다. 오늘 원주 MBC 오면서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가웠고요. 방송국에 봤더니 강원의 미래 원주 MBC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 청취자 여러분께. 그렇군요. 네. 늘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렇군요. 최재민 의원님도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선거 마치고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선거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했고 그래도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두 분께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또 참여하시다가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좀 돌아온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샵 1133으로도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베스트 소식과 워스트 소식 하나씩 좀 만나봐야 될 텐데요. 베스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가장 좀 이거는 베스트 소식이었다.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준성 위원장님 어떠세요? 예, 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이재명 대통령 장차관도 국민 추천 받는다 이런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장차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을 맞습니다. 국민 추천을 받아서 뽑겠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재명 정부가 되면 국민주권 정부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별칭으로 또 이제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렇게 이제 장관, 차관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을 국민들이 좀 추천을 해서 숨은 인재를 발굴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취지보다도 정파를 가리지 않고 능력 있으면 발굴해서 인재로 쓰겠다 이런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베스트 뉴스로 가져왔습니다.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SNS 계정으로도 메시지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여준성 위원장님께서는 신청 아니요, 저는 하실 건가요? 안 하시고. 최재민 의원님 어떠세요? 국민추천제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냈던 공약이기도 한데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딴지 거는 건 아니고 이 추천제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이 추천하는 인재가 등용하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이 정말로 됐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거는 이게 일주일 동안 합니다. 좀 더 기간이 늘었으면 좋겠고 또 그때마다 계속 상시로 이렇게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사실 그 인재풀이 넓다고 보지만 넓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많이 받곤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임명할 사람을 준비를 해놨는데 혹시나 이 추천한 분이 잘못되면 이거에 대한 그 피해는 여당과 대통령이 지게 되니까 시민이 이렇게 추천한다라는 정당성을 확보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시민이 한 거다. 국민이 한 거다라고 좀 빠져나가는 그런 구멍을 만든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정말로 국민이 추천한 인사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 우리가 결과를 보면 압니다.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기존의 인물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상 포장지인 거고 정말로 새로운 인물들이 국민 추천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거는 이 시스템을 정말
공약을 지킨 거고 잘 활용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또 많은 국민들께 오픈되어서 좀 이제 추천을 받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 좀 이렇게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뭐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뭐 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최재미 의원님도 그런 분위기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했던 이탄희 의원 같은 분 정말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에서는 예전에 국회의원 했던 김세연 의원 같은 분 정말 상식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던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의 SNS 아니면 메일로 이렇게 또 보낼 수가 있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뭐 신선한 방법인 것 같은데 좀 우려되는 부분도 방금 얘기를 해주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최재민 의원님께서는 어떤 소식? 우리 원주 지역에 관련된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아까 추천한 인물 중에서 제가 여기성 위원장님을 빼먹었습니다. 본인 선거보다 열심히 한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큰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준비해온 소식 말씀드릴게요. 우리 원주에 엔비디아 교육원을 유치했다라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AI 반도체 기업으로 좀 유명하죠. 세계 1위인데 어쨌든 우리 시장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엔비디아 교육원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여기 나오면서 계속 우리 원주는 미래 먹거리하고 교통이 발달해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우리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지난 4월 1일 날 한국 반도체 교육원이 이제 착공에 들어갔어요. 근데 반도체 교육원의 역할은 반도체의 부품 기계 제조 기술을 교육하는 거고 이 엔비디아 교육원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시스템을 디지털 세계로 복제해와 가지고 그것을 시뮬레이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료기기 산업하고 맞물릴 수가 있겠죠. 로보틱스, 헬스케어 여기에 얼마 전에 이제 착공한 한라대의 미래 모빌리티 혁신센터. 결국에는 우리 강원도 김진태 지사나 원주의 원광수 시장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반도체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 근데 그 지금 퍼즐이 맞춰지는데 이 두 번째 퍼즐, 반도체 교육원에 이어서 엔비디아 교육원은 너무나 큰 성과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정파나 정당을 떠나서 우리 원주에 정말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베스트 뉴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제 원광수 시장께서 직접 이 엔비디아 교육원 유치 과정을 또 설명해주러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재 양성의 어떤 포커스가 되어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특히나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뭐 AI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을 좀 열어갈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기대감이 크다 이런 부분에 공감을 했습니다. 여준석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원주에 이런 뭐 글로벌 기업들이 인재 교육센터를 만들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사를 아무리 봐도 구체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도대체 여기서 어떤 교육을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여기서 교육을 받고 인증을 받으면 어디에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원주시가 이걸 처음에는 최초라고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이렇게 표현했다가 그게 아닌 것이 또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부풀리거나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시민들한테 알려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자칫 잘못하면 김칫국만 마시고 알맹이가 없는 그냥 허황된 그냥 풍선 껍데기만 있는 이런 걸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실을 잘 준비해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실을 잘 기할 필요가 있다까지 저희가 이제 만나봤고 베스트 소식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워스트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92.7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등을 책임지는 1등 Hello, this is Daniel Henney. 모든 곳이 연결된 미래적 워크스페이스가 옵니다. 스케일, 인프라, 비전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이 완성하는 하이엔드 워크 에디션.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1668-3773 현대 엔지니어링. 동탄역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원룸은 너무 좁고 하이 AI 좋은 데 없을까? 네, 동탄역과 여울공원 사이 자산 가치로도 주거 가치로도 좋은 삼성 AI 투룸 오피스텔 동탄역 루센체를 추천합니다. 그래, 루센체가 딱이네. 6월 오픈 예정. 문의 031-8043-2249 시행 부하마린디 한국투자부동산신탁. 핵심 비전이 모이는 청라의 피크원. 진화한 삶을 누리는 와이드라이프 플랫폼. 청라국제업무단지의 피크원. 청라의 점점 그 첫 역사가 6월 청라 피크원 프로지오에서 시작됩니다. 1551-6880 대우건설. 안녕하세요, 홍예슬입니다. 디지털 스테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AI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캐릭터를 창조해 선보입니다.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 다른 시대를 살아볼 수도 있고 스포츠 선수도 우주인도 되어 지구를 구할 수도 있어요. 멋지죠? 하지만 누군가 범죄에 이용한다면 가상의 내가 범죄자도 예슬아, 야 나 급한데 송금 좀 빨리. 가짜뉴스의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홍예슬 씨가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저 아니에요. 모두가 누리는 기술, 지켜야 할 책임도 함께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2.7 MBC 라디오. 네, 청년들의 정치 한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강원도의회 최재민 의원, 여준성 더불어민주당 원주갑 지역위원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베스트 소식 하나씩 꼽아봤는데요. 이번 주에 워스트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재민 의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어떤 거 워스트로 가져오셨을까요? 예, 이게 뭐 지금 전국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워스트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아쉬움이 좀 남는 뉴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우리 비례대표 의원을 승계하는 이제 원주 출신 분이죠. 최혁진 전 그 청와대 비서관한테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원주시장을 노리고 복당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위성정당, 위성비례정당의 폐해예요.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 제도 시스템 자체가 지금 좀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당시 야당들이 이제 연합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더불어진보 민주연합을 만들면서 각 이제 소수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들도 번호를 줘서 당선이 되면은 제명을 해서 무소속이 돼서 다시 본 소속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하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나가고 대기 순번 15번, 16번이 들어가면서 손솔 진보당 수석 대변인하고 최 전 비서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손솔 대변인 같은 경우는 진보당으로 갔는데 최 전 비서관은 사실은 기본소득당 당시에는 이제 다른 이름이었어요. 근데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근데 이제 최 전 비서관 얘기는 이제 몰라 이거는 용 대표의 얘기예요. 지방선거에 민주당 원주시장 후보로 나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기본소득당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치적 논란이 되는데 저도 이제 원주 사람으로서 사실 국회의원 한 분이 더 느는 거에 대해서는 축하할 일이고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논란을 낳은 것이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뭐 조금 전에 페이스북 봤더니 뭐 이렇게 당선되신 그 승계증 이런 것도 올리셨는데 축하드릴 건 축하드리고 다만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좀 하루속히 용 대표랑 만나서 정리를 좀 하셔서 좀 원만하게 그렇게 좀 승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만나야죠. 이건 인간적인 문제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걸 좀 만나서 풀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이게 또 정치 도의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조금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양 당의 당원들로부터 물론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되는데 하필 또 원주 출신 분이니까 또 마음이 더 갑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준성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 당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또 뭐 최혁진 우리 의원님하고는 또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관계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비례대표를 승계한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주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인데 출발이 좀 매끄럽지 않다. 네네. 그거는 뭐 다 동의가 되는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최혁진 의원님이 의정 활동으로 향후에 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은 매끄럽지 않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해나갈지는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준석 위원장님께서 꼽아오신 워스트 소식은 어떤 건지 만나볼게요. 저는 역시 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뉴스인데요. 네. 용산에 가보니까 무덤 같았다. 컴퓨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 이런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예. 뭐 저도 청와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처음 시작할 때 같이 들어가서 이제 보긴 했지만 네. 그때도 사실은 컴퓨터도 없고 책상도 없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냥 큰 회의 테이블에 저희가 급하게 컴퓨터 갖다 놓고 한 2, 3일 뒤에 이제 세팅해서 막 거기서 회의 겸 뭐 업무를 같이 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지금하고 다른 거는 그 당시에는 그 전 정부의 공무원들은 남아 있었어요. 예. 그 공무원들이 이제 각 비서관실별로 인수인계를 할 것도 없지만 사실 뭐 그냥 구두로 뭐 회의가 언제 시작이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밥은 어디서 먹고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는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셔서 네. 각 비서관실별로 현안이 뭐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던 과제는 어떤 과제가 있었고 예. 앞으로 해야 되는 과제는 뭔지를 정리해서 인수인계 자료를 다 만들라고 매뉴얼이 지시를 하셔서 비서관실별로 다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있었지만 인수인계를 받으러 안 왔습니다. 저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료인데 네. 그런데 지금은 아예 뭐 인수인계 자료는 고사하고 연필도 없고 그냥 무슨 다 이사간 집안 같이 폐허가 돼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아예 다음 정부가 일을 못하게 방해하겠다라는 심성이 있는 거고 그거는 결국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난 모르겠다. 네.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라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고 네. 이거는 좀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좀 검토해서 처벌할 건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법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어떤 뭐 직무유기라든가 뭐 이런 걸 봐야 그렇죠. 되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용산에 와보니 첫날 이제 했던 말이었는데요. 무덤 같았다. 뭐 어떻게 좀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같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이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에 의한 보궐선거다 보니까 탄핵이 되고 60일 안에 선거를 하는데 60일을 꽉 채우게 되죠. 네. 사실 60일간은 사실상 업무가 마비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예, 일이 안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로 정권이 이양되더라도 이 권한대행 중심으로 인수위는 아니지만 인수위에 준하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는 시작했지만 그거에 준하는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는 좀 법적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자, 이렇게 용산 와보니 무덤 같다는 이 얘기까지 저희가 워스트로 한 번씩 다 만나봤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치러졌죠, 대선. 두 분께서 열심히 또 선거운동도 하셨고, 전국 곳곳에 이제 대선 결과를 통해서 민심도 함께 분석을 해볼 수가 있었을 텐데, 강원도의 민심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뭐 지금의 판세가 1년 남은 지방선거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점까지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대선에서 강원도 민심을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강원도의 득표율이 44% 정도로 전국 득표율보다 낮았는데요. 이거를 좀 어떤 양상으로 분석하는지 두 분의 의견 굉장히 궁금합니다. 최재민 의원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전국 득표율 같은 경우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죠 당시에는 네. 49.42 김문수 후보가 41.15 해서 한 지금 8% 정도 차이가 나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반대로 김문수 후보가 이겼어요. 한 3.35% 차이로 강원도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바람이 분다라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우리 원주, 춘천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는 5.14, 춘천이 2.73.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서울하고 경기를 보면 서울이 한 5.5 이겼고 이재명 후보가 경기가 14.2% 이겼어요. 그러니까 원주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 득표율의 그 퍼센테이지 차이, 득표율의 차이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고 춘천 같은 경우는 그거의 다시 절반, 2.73까지 이제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는 크게 벌어지진 않았다고 봐요. 어떻게 경기까지 포함한 수도권 원래는 수도권 바람
사실 여기가 저는 남양주 정도하고 비슷하다라고 봤는데 그거보다는 차이가 안 났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그 강원도의 보수 성향이 강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네. 보수층 결집도 당연히 있었지만은 저는 중도층의 표심이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선거 직전에 이 지역에서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물론 이제 그땐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예. 원주하고 횡성 영월 이렇게 묶었는데 거기서 나타났을 때는 사실 10% 이상 원주가 좀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더 앞설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렇게 좁혀진 걸로 봤을 때는 분명히 중도층의 표심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지금 계속 분석 중인데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도층의 표심을 생각보다는 많이 못 가져간 것 같다라고 네. 이제 분석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저희도 좀 아쉬운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어쨌든 뭐 강원도의 보수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과 그리고 특히나 이번 선거가 내란에 대한 심판 선거였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 정도 득표를 했다는 건 좀 더 아쉬움이 좀 남는 선거라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 역대 선거를 보면 보수세가 강한 강원도에서 역대 대선 중에는 최다 득표를 저희가 했습니다. 민주당이. 예. 그래서 그 점에서는 좀 의미 있는 득표고 향후 이 득표를 기반으로 해서 민주당이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근간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만족한 부분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그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었죠. 두 후보가 이제 막판에 또 강원도를 찾아왔었는데 막판 승부처로 좀 떠올랐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강원도가 어떠한 의미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여준석 위원장님께 여쭐게요. 네, 이재명 후보가 후보 시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네. 강원도에서 이기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경청 투어라는 방식으로 접경 지역에서부터 강원도를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동해안 벨트까지 쭉 인사를 하고 다니셨거든요. 네. 사람을 이제 도민들을 많이 만나셨죠. 그 지역에는 그동안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 누구도 찾지 않았던 지역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지역에 가서 시민들 만나고 도민들 만나면서 강원도에 대한 애정을 많이 표현을 좀 해주셨었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와 춘천에서 집중 유세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원주하고 춘천은 수도권하고 가깝기도 하고 젊은 층이 많이 살고 또 원주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있고 춘천은 또 기업들이 많이 찾아온 곳이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젊은 층의 표심이 이제 유동적이다 보니까 그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예.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에 강원도의 애정을 좀 담아서 오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에 또 의미를 좀 두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최재민 의원님께서는 예.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전국 인구의 3%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인구수가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지 않다고 네. 봐요.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 끝나고 또 두 후보가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재명 후보는 먼저 영동권을 돌긴 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본투표를 앞두고 정말 전략적으로 강원도를 찾았어요. 또 네. 재밌는 거는 5월 30일에 우리 원주에 오후 4시에 이재명 후보가 오고 오후 5시에 김문수 후보가 왔어요. 예. 그러니까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당시 원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원주와 강원도에 대한 비전도 발표가 됐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여주석 위원장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영동권, 접경 지역하고 영동권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춘천 원주를 영서로 했고요. 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원주에서 시작을 해서 홍천, 춘천 올라가서 다시 접경지로 가서 동해안, 속초, 주문진, 강릉, 동해 내려가는 1박 2일 이제 그 유세를 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두 후보가 강원도에 가지는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다. 그리고 아주 집중적으로 그렇게 좀 표를 호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 아까도 분석을 했었고 예.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새로운 정부 취임 후에 강원도에 그러면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질까? 이 부분도 아마 정말 많은 도민들께서 궁금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찾아올까요? 최재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은 먼저 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네. 이것이 좀 빠른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야 사실 1, 2차에 이어서 조금은 그래도 완성된 우리 특별법, 특별자치도가 완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네. 통과되는
시점에 맞춰서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4차 개정안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례 발굴도 하고 규제 해제 위한 노력을 지금 해야 돼서 새 정부랑 같이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AI 첨단 의료 복합단지 만드는 거하고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2차 이전. 근데 이거 혁신도시 이전하는 거는 뭐 전국에 있는 1차 혁신도시는 다 같이 지금 대응을 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렇다고 치고 AI 첨단 의료 복합단지. 근데 앞에 AI가 붙어서 다행입니다. 2010년 이전 2009년 8년에 우리가 원주가 첨단 의료 복합단지 도전을 했는데 안 됐었죠. 저는 사실 이게 한 15년 지난 16년 지난 이 공약을 왜 했을까 했는데 앞에 AI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미래 먹거리와 또 반도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AI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엮어서 그러니까 뭐 반도체 공약이 없다 이렇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AI 산업 자체에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엮어서 강원도와 원주시가 준비한 산업이 같이 발달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약속하고 김문수 후보 공약이기도 했던 GTX-D 원주 노선 연장 이 교통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이재명 후보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새 정부랑 잘 맞춰서 우리 도 원주시도 같이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공약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약속이니만큼 또 지켜나가겠다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 도에서 필요한 현실적인 부분들을 잘 반영이 되도록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준성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그 첨단 의료 복합단지 말씀 주셨는데요. 그게 제가 지난 총선 때 예비 후보 시절에 제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공약을 냈냐면 반도체보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성장률이 더 크고 시장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특히 원주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걸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세세하고 구체적인 공약들보다 원주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강원도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 그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어떤 것들을 강원도가 원하더라도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애정을 표현을 하신 거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을 하신 거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원주시, 춘천시 또 강원도가 이 정부와 같이 발을 맞춰서 갈 수 있게끔 어떤 것들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게 뭐냐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우리 최재민 도의원님도 계시지만 의회와 이 자치단체가 잘 준비해서 이재명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자세가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를 한 강원 배려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얘기와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얘기해도 일단 강원도에 굉장히 좀 호의적으로 들어주시겠다,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자체들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자체가 이제는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해서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지방선거를 이제 1년 앞두고 있는데 이게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지방선거도 그간 좀 좌지우지 되어 왔다.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여준성 위원장님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분석을 해보면 원주 춘천을 빼고는 다 졌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하고 비교해보면 12.4% 차이에서 3.3% 격차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걸로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삼척을 빼고는 다 40%가 넘었습니다. 득표율이. 삼척만 39%대에 머물렀는데 어쨌든 춘천하고 원주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대학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할 때도 저희는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정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승부를 걸어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격차가 줄었다. 그리고 뭐 이제 비율로는 졌지만 득표율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부분에서 또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재민 의원님께서는 지방선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하고 맞물려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대선이 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상계엄에 의한 탄핵으로 이루어진 보궐선거였습니다. 비상계엄하고 탄핵이 있었을 때의
정당 지지율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당한 격차가 났습니다. 거진 한 20% 차이가 났어요. 그만큼 민심이 화가 났다는 겁니다. 민심은 이 불공정에 대해서 가장 많은 화를 내거든요. 그런데 네. 대선에서는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5%, 춘천이 2%, 다른 지역은 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중도층 민심을 이재명 후보가 다 가져가지 못했다. 그 잠깐의 60일 안에 다 가져가지 못했다라고 본 것은 예. 결국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는 결국 방탄입니다. 어떠한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때의 말로는 다 똑같았어요. 그거를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선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거 12일 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처리하기로 했다가 지금 이제 속도 조절하는 것 같아요. 연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보면은 사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서 내려왔는데 서울고법에서 이걸 연기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연기시킨 이유가 헌법 제84조인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예. 제주직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근데 국립국어원의 사전을 보면은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를 하는 거거든요. 재판을 한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헌법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예. 근데 이게 해석을 해서 만약에 잘 안 되면 법관회의나 이제 뭐 반발이 나가지고 잘 안 되면은 이거를 대법원에 다시 올리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 올리면은 다시 이게 끝나면 안 되니까 네. 사심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법이에요. 예. 헌법뿐만이 아니라 재판을 포함해서 사실상 사심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또 방탄을 하는 거는 지금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증언하는 법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는 벌써 법사위에서 소위 통과한 겁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도 또 안 되면은 이 자체가 허위사실이거든요. 허위사실 관련된 거거든요. 공직선거법에. 공직선거법을 다시 개정하는 거를 벌써 법사위를 통과시켰어요. 그거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벌써는 뭐 이재명 방탄 3법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법까지 하면 거의 4법인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방어 전략으로 이게 그게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들여다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확히 압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요. 이 중도층의 민심이 내년 지방선거에 저는 무조건 작용한다고 보고 반발 민심이에요. 이게 이미 우리 이번 대선에서도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좁힌 거라고 보거든요. 예. 이거 일주일 뒤에 했으면 저는 이겼을 거라고도 봐요. 예. 그래서 네. 정확하게 이게 개헌 프레임으로 선거를 하지 못했고 내년 지방선거는 개헌 프레임으로 선거를 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기득권 이 정권 심판이 빨리 올 것 같아요. 네. 이 방탄을 주장하는 한 내년에 네. 지방선거에 네. 이제 프레임이 정권 심판으로 이루어질 원래 것이다. 정권 심판은 한 2년 3년 한 다음에 예. 와야 되는데 이게 결국 그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이 나오는 순간 이게 무너지거든요. 네. 정도층의 표심, 민심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정권 교체가 어쨌든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각 당에서 또 내놓을 수 있는 전략과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재민 의원님께서 먼저. 아까 유준석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예. 좋은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일을 잘한 사람 그리고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정당에서 내보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지방선거는 대선하고는 좀 다르게 아까 제가 그런 흐름이나 바람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민생 그리고 주민을 위하는 마음 그런 전략으로 임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얘기해 주셨고요. 여준석 위원장님, 예 마지막 한 말씀. 지방선거는 정권의 중간 심판 성격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네.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일꾼을 뽑는 선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특별한 전략이나 메시지 없고 여당 프리미엄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사람과 좋은 정책으로 내년에 승부를 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공통적으로 두 분께서 일 잘하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 얘기해 주신 만큼 어떻게 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지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대 대통령 선거 그 후 강원도 민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준성 더불어민주당 원주갑 지역위원장, 최재민 강원도 의회 의원 두 분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